푸틴이 정말로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좀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오늘 바로 그 대담한 주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살펴볼 분석 내용은요, 진짜 한 편의 스파이 영화 같아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른바 미국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이 푸틴의 대전략이라는 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왜겠죠. 그 동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푸틴은 자기 조국 러시아를 정말 사랑하는데 서구의 소비주의 문화가 러시아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미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려면 미국 중심의 이 제국 자체를 파괴해야만 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미국을 무너뜨린다는 걸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푸틴의 전략은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 이걸 정확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딱 아킬레스건만 골라서 공격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과도한 팽창, 막대한 부채, 그리고 내부 분열입니다. 이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빵! 하고 터질 때 그때는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약점, 과도한 팽창부터 볼게요. 이건 좀 쉽게 말해서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오만해지는 거예요. 휴브리스라고 하죠.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한계를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전쟁에 동시에 뛰어드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우크라이나, 중동,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까지 이 분석은 현재 미국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부채죠.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바로 미국 달러만이 가진 힘, 이걸 막대한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전 세계가 쓰는 달러를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특권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숫자 35조 달러,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푸틴이 공략하는 두 번째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점은 내부 분열입니다. 이 분석이 근거로 드는 자료가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미국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4명 중 1명이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던 어떤 공통의 가치관, 어떤 신화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틀을 살펴봤어요. 과도한 팽창, 부채, 내부 분열. 그럼 이 프레임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최근에 벌어진 실제 사건들을 가지고 푸틴의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전쟁 초기에 다들 어땠나요? 러시아 곧 망한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부러 길게 끌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세 가지 약점, 즉 과도한 군사력 소모,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인한 부채 증가, 그리고 지원을 둘러싼 내부 정치 분열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악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은 우크라이나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분쟁도 있죠. 이 분석은 이 분쟁 역시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는 푸틴의 큰 그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이 또다시 소모되고 동맹국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위신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이 분석의 주장이 정말 맞는다면 우리는 푸틴의 다음 행보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이 예측하는 푸틴의 플레이북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질질 끌어서 나토의 자원을 바닥낼 거고요. 중동에서는 이란을,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의 신경을 계속 분산시킬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릭스 같은 비서구권 금융블록을 키워서 달러의 힘 자체에 도전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과의 관계는 끈끈하게 유지하면서요.
한마디로 미국의 세 가지 약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길래 이렇게 수십 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전력을 세울 수 있는 걸까요? 이 분석은 그 해답을 아주 독특한 개념, 바로 러시아식 전략적 상상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의 스탈린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건 일종의 게임이론 분석이에요. 1941년에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스탈린 앞에 놓여있던 4가지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분석에 따르면 소련이 이기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바로 D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독일군이 수도인 모스크바 코앞까지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게 바로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가장 끔찍한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유일한 승리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련이 정말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미국과 영국이 이러다가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먹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소련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이 차트를 보세요. 이 막대한 지원이 없었다면 소련은 절대 못 이겼을 겁니다. 결국 이 지원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패배를 감수해서 판 전체를 이기는 더 큰 승리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이 분석이 말하는 러시아적 상상력의 정수라는 겁니다. 이 분석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서구가 가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서구식 사고가 잘 짜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체스라면 러시아식 사고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직관에 의존해야 하는 바둑에 가깝다고 할까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인용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시스템은 누가 리더가 되든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관료제가 핵심이죠. 하지만 러시아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즉 영웅의 등장을 기대하고 또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논리나 규칙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직관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연 무엇이 이끌어가는 걸까요? 잘 만들어진 관료제와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때때로 나타나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는 한 개인의 천재적인 상상력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